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새벽 2시는 아니신가요? 불 꺼진 방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엄지손가락만 계속 움직이면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무의미하게 내리고 유튜브 영상을 클릭했다가 닫고 또 다른 영상을 클릭했다가 닫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자야 하는데 그런데 왜 못 자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른 거지? 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에 무슨 다짐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런 걸 다짐할 거예요. 예쁜 다이어리를 사서 빼곡하게 적으셨겠죠? 2026년 버킷리스트. 올해는 진짜 달라질 거야. 매일 아침 5시 기상, 명상, 조깅, 영어 공부, 독서, 자기계발,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주먹을 불끈 쥐셨을 겁니다. 올해는 진짜 다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런데 지금은 며칠인가요? 1월 3일입니다. 그 뜨겁던 다짐은 어디로 갔나요? 새 다이어리는 1월 1일 페이지만 까맣고 헬스장 등록증은 지갑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속으로 자책하고 계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죄책감을 완전히 지워드릴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 결과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어왔던 가장 큰 거짓말부터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의지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의지력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 뇌의 앞쪽에 있는 전전 두피질에서 사용하는 아주 고급 에너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의지력 배터리는 100%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의지력 배터리가 한 칸 닳습니다. 아침은 빵, 밥, 또 한 칸. 지하철, 버스, 또 한 칸.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가 묻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평소 같으면 시원하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결국 저는 아무거나요 라는 말이 힘없이 튀어나옵니다. 이때 의지력 배터리는 이미 25%밖에 안 남았어요.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올 때쯤이면 여러분의 의지력 배터리는 이미 0%, 완전 방전 상태입니다. 신발 벗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냥 소파에 쓰러집니다. 전전두피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초고비용 기관이에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 다 갖다 씁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이 전전두피질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마치 전구에 불이 나가듯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러 가야지 라고 덤비는 건 방전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려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쿠키를 참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운 퍼즐을 풀 때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쿠키를 참느라 의지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만 보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지력, 배터리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항상성이라는 강력한 본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죠.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동굴 속에서 살던 원시인, 밖에는 호랑이가 우글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볼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한테 잡혀 먹습니다. 반대로 안전한 동굴에 가만히 있자 한 사람은 살아남았죠. 수백만 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뇌에는 변화 위험, 죽음이라는 공식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마치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처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안 하던 짓 하지 마. 위험해.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혈관 속에 팍팍 쏟아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벽 5시 기상이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이성적인 뇌는 일어나야 해라고 말하지만 본능적인 뇌는 훨씬 더 크게 소리칩니다. 미쳤어?
지금 밖에 호랑이 있어. 그냥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본능이 이깁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뇌의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한 거예요. 뇌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대신 뇌를 속여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3단계 공식입니다. 뇌를 바꾸는 첫 번째 공식은 뇌의 저항값을 낮춰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경고를 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평소에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매일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하기.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뇌에게 너무 크고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뇌 입장에서 헬스장 1시간은 마치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운동화 신기는 어떤가요? 이건 바닥에 놓인 작은 조약돌을 넘는 것처럼 쉽습니다. 뇌는 에이, 운동화 신는 것쯤이야 라며 경계심을 풀고 문을 열어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박사님은 이것을 타이니 헤빗, 즉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헬스장 가기 대신 운동화 신기 끝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운동화만 신으면 100점입니다. 책 읽기 대신 책 표지 펴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펴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화를 신고 나면 쉬는 김에 현관문이나 열어볼까? 문을 열면 나간 김에 공원까지 걸어볼까?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뇌과학적으로 이것을 작동 흥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 뇌는 재밌는데? 더 해볼까? 라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목표를 미친 듯이 작게 쪼개세요. 뇌가 이 정도는 껌이지 라고 생각할 만큼 작게요. 뇌를 바꾸는 두 번째 공식은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참고 운동하면 석 달 뒤에는 식스팩이 생기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석 달 뒤라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오직 지금 당장의 확실한 보상에만 반응해요. 미래의 식스팩보다 눈앞의 치킨이 뇌에게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이 본성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운동화 신기를 성공했나요? 그 즉시 0.5초 안에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주먹을 쥐고 나이스라고 외치거나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쏙 넣어주세요. 중요한 건 행동과 보상 사이의 간격이 0초에 수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뇌가 착각합니다. 운동화 신으니까 초콜릿이 나오네? 다음에 또 해야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학습과 강화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 행동을 기억하고 강화합니다. 강아지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앉아 했을 때 앉으면 즉시 간식을 주죠. 그래야 학습이 됩니다. 우리 뇌도 똑같아. 스탠퍼드의 BJ 포그 박사님은 이것을 celebration, 즉 축하하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즉시 축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작은 행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세요. 과장되게 기뻐하세요. 당신의 뇌는 그 작은 기쁨을 먹고 자랍니다. 뇌를 바꾸는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무한 반복을 통한 수초화입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뇌 속에서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뇌세포를 연결하는 전선에 미엘린이라는 하얀색 피복이 감기기 시작해요. 전선에 고무 피복이 없으면 전기가 세고 느리죠. 하지만 피복이 두껍게 감기면 신호가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처음엔 가늘고 약한 회로가 반복할수록 미엘린이 감기면서 점점 굵어집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엘린이 완전히 감긴 회로는 신호 전달 속도가 무려 100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운동화 신을까 말까 하고 5분 동안 고민하던 것이 나중에는 나 언제 신었지? 생각도 안 하고 자동으로 신었네? 로 바뀐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건 뇌 속에 굵고 튼튼한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정글을 헤치는 것처럼 힘들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흙길이 자갈길이 되고 마침내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달려가니까요. 아침에 양치질할 때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없죠. 그냥 자동으로 합니다. 왜요? 양치질 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자동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0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100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아주 작은 행동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매일매일 반복하세요. 66일쯤 지나면
당신의 뇌 속에 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립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지금까지 뇌의 사용 설명서를 몰랐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단계. 뇌의 저항값을 낮춰라. 목표를 미친 듯이 작게 쪼개라. 운동이 아니라 운동화 신기. 2단계. 즉각적인 보상을 줘라. 행동 직후 0.5초 안에 기쁨을 줘라. 초콜릿. 나이스. 외치기. 3단계. 매일 반복하며 미엘린을 쌓아라. 고속도로가 뚫릴 때까지 66일만 버텨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동기부여도 불타는 의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뇌를 속이고 작게 시작하고 즉시 보상하고 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면 60일쯤 지나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나 언제부터 매일 하고 있었지? 하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아주 작은 행동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운동화 신기, 책 표지 펴기, 물 한 잔 마시기,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걸 하는 즉시 스스로에게 나이스! 라고 외쳐주세요. 그게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